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40대 후반의 셰프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라고들 해요. 20년 넘게 운영한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은 늘 문전성시를 잃었고 제 이름 석자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요리사였지만 사실 저는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에 갇힌 채 숨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편 성훈과의 관계는 편안함을 넘어 무미건조한 공기가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떤 열정이나 설렘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사춘기를 겪으며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식재료를 탐구하고 완벽한 플레이팅을 고민하는 저에게 이 모든 일상은 낡고 오래된 레시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성훈이 저녁 식사로 차려준 된장찌개는 따뜻했지만 저는 그 익숙한 맛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밥, 매일 마주하는 얼굴, 매일 반복되는 대화가 지겨웠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가끔은 이런 간편함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저는 완벽한 맛을 쫓는 셰프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아무것도 아닌 맛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삶의 공허함이 제 요리에도 스며들었는지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를 만들 때마다 이 맛이 전부일까? 더 새로운 맛은 없을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화려한 요리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요리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잃어버린 맛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숨이 트일 것만 같았어요.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게 예고편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남편 성우는 제 레스토랑의 재정을 관리해주는 든든한 동업자이자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늘 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저의 내면에 숨겨진 갈망과 예술가적 기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는 어느 날 제게 해외 유명 미식 컨설턴트인 알렉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알렉스는 제 레스토랑을 방문한 후 제 요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더군요. 성훈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는 제 요리에서 정신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고객을 만난다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제 요리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을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감이었죠. 알렉스가 제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는 성훈의 말에 저는 묘한 설렘과 함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우리는 알렉스 부부를 만났습니다. 알렉스는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를 가진 전문가의 아우라를 풍겼죠. 그의 아내 수자는 화려한 옷차림과 자유분방한 태도로 좌중을 압도하는 매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수자는 남편 성훈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어요. 성훈 씨는 정말 든든한 남편이겠어요. 이서진 셰프의 성공은 성훈 씨의 숨은 공로 덕분 아닌가요? 평소와 다른 자극에 성훈은 어색해하면서도 미묘한 끌림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알렉스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알렉스는 저의 요리에 대해 묻고 제가 추구하는 맛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제 요리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알렉스에게 점점 더 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단순한 셰프가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들의 등장은 제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찬은 알렉스 부부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야경은 화려했고 그곳의 공기는 낯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알렉스는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보며 감탄했고 우리는 요리와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렉스는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했던 섬세한 감각과 철학을 끄집어냈고 저는 그와 대화하며 제가 잊고 지냈던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만든 요리의 비밀 코드를 알렉스만 알아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수자는 성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과감한 농담을 던졌고
성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했죠. 성훈은 당황하면서도 이서진과 저의 대화가 아닌 수잔의 유혹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와인과 함께 진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완벽하네요. 이 완벽한 순간을 축하하며 각자 가장 하고 싶었던 일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잔이 제안하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것. 성우는 제 대답에 헛웃음을 쳤고 수잔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렉스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무도 모르는 레시피 아주 흥미롭네요. 라고 말했죠. 저는 알렉스에게서 새로운 맛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저의 자존심과 승부욕을 자극하는 요리 배틀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렉스에게서 인정받고 싶었고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죠. 저는 이 위험한 만찬을 통해 알렉스에게서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요리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진실 게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와인은 이미 몇 병째 비워져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홍조가 번져 있었죠. 마지막 질문은 수잔이 던졌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맛을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나요? 수잔의 도발적인 제안에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성우는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고 알렉스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수잔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수잔의 질문에 대해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저는 성훈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수잔의 제안을 묵인하는 듯 했습니다. 성훈의 묵인에 저는 충격과 함께 그동안 제가 억눌러 왔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건 옳지 않아라는 이성과 새로운 레시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위험한 본능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스는 제 요리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요리하는 도구가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로 대우해줬죠. 그가 저에게 주었던 인정은 제가 25년 결혼 생활 동안 가장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훈의 동의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을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요리사라는 제 캐릭터와 미식 컨설턴트 알렉스의 캐릭터가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저의 일탈이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자아 발견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의 제 선택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촉매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알렉스와 함께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짜릿한 흥분이 더 컸습니다. 알렉스는 저를 다정하게 이끌었고 마치 새로운 요리 재료를 탐하듯 제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눈빛, 저의 손길, 저의 모든 감각을 오롯이 느끼려 했죠. 알렉스는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알렉스의 손길과 시선을 통해 제가 요리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식재료를 발견한 셰프처럼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밤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저의 내면 깊숙이 억눌러왔던 욕망과 갈망을 폭발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저의 모든 것을 존중했고 저의 요리 철학처럼 섬세하고 신중하게 저를 다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온전한 인정을 느꼈습니다. 알렉스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의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칭찬해 주었죠. 저는 그와의 밤을 통해 제가 왜 이토록 공허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던 저의 내면은 바로 이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떠나는 자아 발견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일탈의 밤이 지나고 새벽의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알렉스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몸은 만족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정말 새로운 레시피였을까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은 오히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본연의 맛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성훈과 수잔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성훈은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잔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네 사람의 식탁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감정이 뒤섞인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죠. 저는 그 어색한 아침 식탁 위에서 알렉스와의 일탈이 저에게 새로운 맛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맛을 찾아 떠났던 여정이 결국 제게 남겨준 것은 더 큰 상실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스와 함께 보낸 밤은 분명 짜릿하고 흥분되는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자극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렉스와의 일탈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본연의 맛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제게 던져준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제 삶의 진정한 레시피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알렉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어요. 더 이상의 만남은 없을 겁니다. 알렉스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당신은 이미 완벽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알렉스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와의 일탈은 저에게 새로운 맛을 가져다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촉매제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알렉스와의 만남을 통해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제가 얼마나 소통을 회피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성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훈 미안해요. 나 자신이 누군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도 미안해요. 성훈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반성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도 미안해, 서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당신의 성공에만 취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25년 만에 서로의 감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정한 부부로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탈이 저에게 준 것은 죄책감과 혼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탈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성훈과 함께 제 삶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셰프이자 아내,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요리는 더 이상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요리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사라졌죠. 저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제 요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정성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 성훈과 함께 식탁에 앉아 투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식을 나누며 행복을 느낍니다. 딸아이도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 예전처럼 저에게 장난을 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각자의 세상에 갇혀 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알렉스가 제게 남겼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던 완벽한 레시피는 화려한 기술이나 새로운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족, 제 삶의 본질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완벽한 맛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식탁에도 이미 완벽한 레시피가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일탈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제 삶의 새로운 레시피는 바로 제 가정의 식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맛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